마블의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출연할 예정인 페드로는 15년간 무명 생활을 한 뒤 38살이 돼서야 왕자의 게임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 페드로는 후배에게 연기 지도를 해주곤 했었는데 후배가 준비하던 오디션 작품이 왕자의 게임이었습니다. 페드로는 대본을 보고 후배가 준비하던 역할이 너무나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배 몰래 자신의 오디션 영상을 찍게 됩니다. 보통 오디션 영상을 찍을 때 스튜디오에서 영화 스크린 비율과 같은 가로 비율로 단색 배경에 촬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페드로는 구식 아이폰으로 셀카 찍듯이 세로로 촬영했습니다. 제작진은 오디션 영상을 보고 화질이 안 좋고 조명도 어둡고 세로로 찍어 전체적으로 아마추어스러웠다. 다만 연기는 정말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페드로는 오베린 역할을 잘 소화해냈고 충격적인 결투씬에서 엄청 잔인하게 죽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되어 영화 관계자들이 페드로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붙은 페드로는 마블의 데어데블 작품의 조연급 변호사 역할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현재 데어데블이 디즈니 플러스에 있지만 제작 당시 넷플릭스가 돈을 대서 제작했었습니다. 같은 넷플릭스의 나르코스 제작진도 페드로를 나르코스에 출연시키고 싶어 했고 페드로가 데어데블에서 배역을 떠내면 나르코스에 출연하지 못할까봐 페드로에게 오디션 없이 나르코스에 배역을 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데어데블의 주연보다는 나르코스의 주연급 역할을 하는 것이 배우로서 더 매력적인 제안이었기에 페드로는 데어데블의 오디션을 포기하고 나르코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수천 명을 죽인 카르텔의 수장이자 코카인의 왕 파블로 에스코바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이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하자 파블로의 형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10억 달러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은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제작진 중 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당한 곳은 한 달에 200명 가까이 살인을 당하는 위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찾다가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카르텔이 복수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후 영화 킹스맨에도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Manners maketh man. Manners maketh man. 많은 액션씬과 CG들이 합쳐져 화려한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올가미를 휘두르는 액션으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존 파브로 감독은 페드로의 이러한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마블을 아이언맨 시리즈로 쏘아올리고 라이언킹과 정글북 영화를 제작했던 이 감독은 스타워즈 시리즈를 제작하게 됩니다. 페드로는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존 파브로 감독이 스타워즈에 대해서 너와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존 파브로 감독과 스타워즈 세계관을 이끄는 데이브 필로니, 즉 거물 감독 두 명이 있었고 페드로는 긴장해서 얼어붙었습니다. 두 감독은 프로젝트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지만 페드로는 자신이 무슨 역할을 맡은 건지 몰랐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은 건가요? 감독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서는 당신이 주인공 만달로리안입니다 말했습니다. You're the Mandalorian. 페드로는 자신이 드로이드나 외계 생명체 역할을 할 줄 알았지만 주인공 배역을 제안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헬멧을 계속 쓰고 연기하다가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르러서야 피투성인 몰골로 부상당한 채 헬멧을 잠깐 벗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전 분장실에서 나오다가 합판에 부딪혔고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걸 본 다른 배우는 와 분장팀 일 진짜 잘하네 라고 했는데 페드로 코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콧대 중간 부분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때 분장으로 얼굴 전체가 피로 덮여 있어 어떤 게 진짜 피인지 구분이 안 갔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얼굴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7바늘을 깨맨 후 돌아와서 바로 촬영에 돌입했고 부상당한 채 부상당한 연기를 정말 실감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65억짜리 인형이 나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유명한 요다를 닮은 그로구라는 인형입니다. 조종사들이 실시간으로 그로구의 얼굴 여러 부위를 조종하는 고가의 인형입니다. 한 번은 어떤 배우가 그로구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촬영해야 했는데 첫 번째 테이크에서 인형을 너무 세게 치는 걸 보고 감독이 깜짝 놀라서 이거 65억짜리야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배우는 너무 긴장해서 이후의 촬영에서는 허공에 헛스윙을 하며 그로구를 완전히 비맞췄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해 코미디언이었던 빌버는 사람들이 스타워즈를 왜 보는지 모르겠다, 지루하다, 스타워즈는 너드들을 위한 것이라며 스타워즈를 끊임없이 비난해왔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출연하게 됩니다. 존 파브로 감독은 한 파티에서 이 코미디언을 보곤 그에게 다가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당신이 출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미디언은 제가 스타워즈에 대해 나쁜 말들을 많이 해서 출연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독은 알아요. 당신이 스타워즈 욕한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타워즈에 출연하면 정말 웃길 것 같아요. 코미디언의 아내는 이 좋은 기회를 망설이는 남편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서 테이블 아래에서 남편의 발을 계속 걷어찼고 결국 승낙하게 됐습니다. 스타워즈 팬들은 이 코미디언이 나오는 걸 보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설마 그 코미디언 아닌가? 맞잖아. 그렇게 스타워즈 욕했으면서 왜 여기에 나와 마오칼이 나오는 인형극이라고 비난하던 코미디언이 인형극에 합류했다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웃음을 주는 감초 역할을 할 줄 알았지만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많은 에피소드에 등장하여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좋은 연기를 펼쳤고 스타워즈를 욕하던 코미디언이 스타워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이 코미디언은 스타워즈 이제 이해가 간다, 재밌다고 하면서 스타워즈 팬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에미상 15개를 받음으로써 스타워즈 역사상 가장 많은 에미상을 받은 작품이 되었고 만달로리안과 그로브라는 영화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페드로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많은 영화들을 보고 자랐고 그의 연기를 보고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니콜라스 케이지의 찐팬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실제 찐팬 연기를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한 페드로는 차에 부딪히는 씬을 찍기 위해 14대의 차를 망가뜨리면서도 다치지 않았다고 좋아하면서 니콜라스 케이지랑 촬영해서 너무 신났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체르노빌 작품의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출연제이였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게임을 실사화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은 이 작품의 원작 게임을 하지 않기를 권유받았습니다. 감독은 배우들이 게임 캐릭터를 모방하기보다 자신만의 연기를 창조해내길 원했습니다. 페드로는 몰래 게임을 했습니다. 평소 게임을 잘 못했던 그는 계속 죽었고 지켜보던 조카는 페드로의 조이스틱을 뺏은 후 직접 게임을 했습니다. 조카가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고 합니다. 페드로와 함께 주연을 맡았던 벨라 램지는 주연 역할을 따내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감독은 14살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를 섭외해야 하는데 이 나이대 배우는 대부분 연기를 못하고 그럭저럭 하기도 어려우며 훌륭하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벨라 램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3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드라마 1위를 차지했고 페드로는 이 작품으로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 시상식에서 페드로와 경쟁했던 이 배우는 키에란 컬킨으로서 석세션이란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키에란 컬킨이 상을 차지하게 됐고 수상 소감에서 Get Pedro. Sorry. Mine. 라고 말했고 페드로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른 시상식에서 발표자로 무대에 오른 페드로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팔이 다쳤는지 물어보는데 사실은 키에란 컬킨이 나를 두들겨 팼다. 둘은 사실 친한 친구 사이고 팔이 다친 실제 이유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혼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 닮지 않았나요? 키에란 컬킨, 맥컬리 컬킨. 나홀로 집에의 맥컬리 컬킨의 친동생입니다. 나홀로 집에서도 둘이 함께 등장했었습니다. 콜라를 좋아하는 오줌 싸개 동생으로 출연했었습니다. 나홀로 집에서 컬킨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캐서린도 라스트 오브 어스에 출연하여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와도 한판 붙으러 갑니다. 대본에 호아킨 피닉스를 때려야 하는 장면이 있는 걸 보고 첫 번째 테이크 때 페드로가 가짜로 때리는 척 했습니다. 이에 호아킨은 진짜로 때리라고 했고 페드로는 마블 영화 판타스틱 4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홍보를 위한 자리에서 동료 여배우와의 스킨십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여배우에 비해 페드로가 손을 얹는 것이 보기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I want people to like 그런데 동료 배우들과 신체 접촉을 계속하다 보면 그 불안한 감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주변에 마땅히 스킨십할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배를 쓰다듬습니다. 불안을 핑계로 여배우들에게 과도하게 스킨십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감정을 지혜롭게 떨쳐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드로는 마블에서 은퇴한 줄 알았던 로다주가 출연한 영화 어벤져스 둠스데이에도 출연할 예정인데 이 영화에는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른 어벤져스, 썬더볼츠, 엑스맨,
판타스틱 4 출연자들이 대거 다시 등장하고 화려한 CG도 사용될 예정이어서 지구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투자된 영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에어팟 광고 모델도 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된 페드로가 앞으로 또 어떤 작품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궁금합니다.